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부터 조금 볼 거냐 하면 대륜구 21년부터 먼저 볼 거예요. 대륜 21년이야. 잘 들으시고 반복은 없습니다. 반복은 없어요. 자 이게 상당히 시간이 조금씩 걸리고 설명을 이해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자 11번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11번 봅시다. 자 11번 문제는 잘 풀어본 학생들은 이해하실 거란 말이야. 11번 문제는 답이 틀렸어요. 답이 틀렸고 답이 몇 번이냐면 길이 D가 답입니다. 오케이? 길이 D가 답이고 답지가 오류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뭘? n의 세제곱이 있을 거고 얘를 누구로 나누게 되면 n의 세제곱을 7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를 fn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나눴을 때 나머지예요.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면 자 fn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f3이 있는데 결국 f3이라는 녀석은 누구를 3의 세제곱을 누구로 나눈다?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고 얘가 27이니까 7로 나누면 결국 얼마가 돼?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6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읍 봅시다. 기읍과 니은이 있을 텐데 여기가 기읍이야. 기읍 F1이 있고요. 그 다음에 F2가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1의 세제곱을 7로 나누는 거니까 어차피 1이 될 수밖에 없고 F2 같은 경우에도 2의 세제곱을 7로 나누는 거니까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조금 여기 한 김에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은 당연히 참이야. 자 그러면 1의 세제곱이 있고 2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F1과 F2는 나왔으니까 F3도 나왔죠. F3도 저 위에 보시면 6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F4도 한번 볼 거고 F5도 한번 볼 거고 F6도 한번 보시면 되겠네. 얘네들 각각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 각각 보시면 자 4의 세제곱이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헐. 와 여기 좋다. 어? 저걸 돌리면 안 되냐고. 그럼 다 틀어져. 앵글 다 틀어지니까. 저걸 다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자 4의 세제곱이야. 4의 세제곱이 64잖아요. 맞죠? 4의 세제곱 64니까 7, 9, 63이니까 7로 나누게 되면 얘는 1이 되겠네. 그래서 F4가 1이 되는 거예요. 5의 세제곱 봅시다. 5의 세제곱이 125고요. 125가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7로 나눠봅시다. 7로 나누면 얼마 남니? 7, 6에 42, 77에 49, 6이 남네요.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6이 남습니다. 그래서 F5가 6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6의 세제곱이 216이니까 자 얘는 7로 나누게 되면 F6 또한 6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 자 앞에 거 좀 다시 한번 적어볼게. 여기 중간에 이제 뭐가 있었느냐 하면 F1도 있었고 F2도 있었고 그 다음에 F3도 있었죠. F3이 6입니다. 다 정리했어? 그러면 1, 1, 6, 1, 6, 6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 니은 참이에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니은은 참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답지가 틀렸으니까 니은이 참이니까 그거 좀 수정해 놓으시고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7의 배수가 아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에 OF에 n이 얼마가 되느냐 FN이랑 같으냐 물었어요. 그러면 n의 값이 누구에 의해서 F에 의해서 어떤 값으로 갈 거고 또 마찬가지 F의 값으로 어떤 값으로 갈 거고
또 어떤 값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6이 들어왔다고 치자고 6이 n이 6이 들어가면 6으로 나눈 나머지는 6이니까 계속 똑같이 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똑같이 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5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5가 들어가게 되면 5로 나눈 5의 세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는 6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6이고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 6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6 이런 형태로 계속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해 보시면 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기니 D 오케이? 기니 D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4도 해봐. 4도 어떻게 되는데 4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을 나누게 되면 어차피 1이고 그 다음에 또 1이고 그 다음에 또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같아진다는 얘기거든. 어디가? 여기랑 한 번 연산한 거랑 세 번 연산한 거랑 어차피 같아질 수밖에 없다. 모두 다 같아집니다. 확인해 보시면 나머지라는 이유 때문에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고 3까지 납시다. 3 같은 경우에는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얘 같은 경우에도 6이 될 수밖에 없고 또 6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이런 관계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12번 봅시다. 자 대륜 21년 12번이야. 자 대륜 21년 12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합 X가 있어요. 집합 X가 1, 2, 3, 4, 5, 6을 1, 2, 3, 4, 5, 6을 집합 X가 1, 2, 3, 4, 5, 6으로 가는 상황이고 자, 첫 번째 봅시다. 가조건이 있고요. 나조건이 있어요. 가조건, 나조건이 있어요. 어떤 원소 A에 대해서 F의 A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F의 A 더하기 3이다. 자, A가 어떤이야? 어떤 A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1대1 함수.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겠지. 자, 12번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약간 10번 이후 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긴 할 텐데 약간 수능을 연상하긴 하네. 됐지? 여기 보시면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란 말이야. 금방금방 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자, 일단 얘를 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연속된 두 자연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연속된 두 자연수의 함수값이 앞에 있는 함수값에다가 3을 더하면은 얘가 나온다 라는 거니까 자, 치역의 구성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원소들, 대응원소, 대응된 원소 함수값들, 함수값 자체에 해당하는 뭘 짝을 조금 찾아봅시다. 대응 함수값 짝 여기. 자, 그럼 누가 있느냐 하면 1하고 4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5가 있을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3하고 6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세 세트 중에 하나가 간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세 세트 중에 하나로 간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봐. 내가 어떻게 해주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 1이라는 녀석과 2라는 녀석이 어디로? 1, 2라는 녀석이 얘로 대응했다고 칩시다. 1, 4로 대응했다고 칩시다. 1, 4로 대응하는 건 1은 무조건 1로 대응돼야 되고 2는 무조건 어디로 대응돼야 돼? 4로 대응되었다고 쳐. 그러면 이 대응에서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돌리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4팩토리얼이 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도대체 몇 개 나오느냐잖아. 맞지? 이러한 관계가 몇 개 나오느냐라는 건데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자, 1, 2가 어디랑 이쪽으로 대응될 수도 있지만 어디로 대응될 수도 있느냐 하면 2랑 5랑 대응될 수도 있고 3과 6으로 대응될 수도 있어. 이 순서 그대로. 그래서 4팩토리얼인데 곱하기 3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뭐가 붙나? 그렇죠.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게
1, 2가 나올 수도 있고 2, 3이 나올 수도 있고 3, 4가 나올 수도 있고 4, 5가 나올 수도 있고 5, 6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총 이런 것들이 몇 개? 5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중복이 포함돼서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중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중복 포함이야. 그럼 이제 뭐 해주셔야 돼요? 중복을 하나하나 뼈 살발라 내듯이 하나씩 다 빼줘야 되거든. 여기서부터는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결국에는 중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중복 포함된 거를 살살살살 다 뽑아낼 수 있느냐가 능력이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얘가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 두 번째야. 중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조금만 고려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1, 2가 이렇게 대응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 2, 3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2와 3이 여기에서 대응이 딱 일어났어. 이런 걸 뭐. 자, 여기에서 2와 3이 이렇게 있어. 1, 4로 가거나 아니면 2, 5가 가거나 여기가 3, 6이 가거나,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 1, 2에서 얘로 대응된 것과 2, 3의 얘로 대응된 것이 중복이 없다라는 게 인지가 돼야 돼. 이 중복 없는 거 알겠어요? 얘는 중복이 없어요. 왜? 아니, 함수가 안 되잖아. 이거 동시에 만족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서는 중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데는 중복이 없고, 내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 중복이 포함된 경우니까. 봅시다. 누가 중복이 포함되느냐 하면 1, 2가 갔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가 아니라 여기 3, 4가 있는 거예요. 3, 4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여기에서 뭐 1, 4로 가든지 아니면 2, 3으로 2, 5로 가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3, 6으로 갔었던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중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갔었을 때는 얘가 뭐다? 중복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중요하거든. 중복이 있어요. 중복이 얘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1, 2가 1, 4로 갔어. 1, 2가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는 거야. 1, 2가 1, 4로 갔는데 뭐가? 3, 4가 누구로 갔느냐면 2, 5로 갔어요. 그러면 1, 2가 1, 4로 갔고 3, 4가 2, 5로 갔었을 때 이쪽에 1, 2가 1, 4로 간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중복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빼내느냐 하면 이렇게 좀 봅시다. 중복을 이제 빼내는 방식 봅시다. 여기서 중복이야. 중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1, 2가 있고요. 2, 3이 있고요. 3, 4가 있고요. 4, 5가 있고요. 5, 6이 있어요. 총 5개가 연속된 두 자연수 정의역 저런 식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자, 어떻게? 1, 2랑 3, 4랑 있을 때 1, 2랑 4, 5가 있을 때 뒤에 있어. 정현아, 저쪽 밖에 있어. 저쪽 밖에. 그 다음에 1, 2랑 5, 6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느 부분이 되느냐 하면 2, 3이랑 3, 4가 아니라 2, 3이 나왔을 때는 4, 5가 있을 때, 2, 3이 있을 때는 5, 6이 있을 때 또 누가 있을 거예요? 3, 4가 나왔어요. 3, 4가 나왔으면은 얘는 될 수 없고 얘가 되는 거니까 총 6가지가 나오거든요.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총 6가지가 등장할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중복을 빼는 거 한번 봅시다. 하나씩 좀 사례를 좀 들어서 가볼게. 자, 1, 2와 3, 4가 있어요. 1, 2와 3, 4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제 1, 2와 3, 4가 중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 1, 2가 여기 3개 중에 1개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2개 중에 1개로 가는 거니까 3 곱하기 2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 곱하기 2고 나머지가 뭐냐? 나머지 남아있는 두 대상의 원소는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이 말이야. 오케이? 2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거 꽤나 복잡한데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면 좀 쉽진 않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1, 3, 4도 있겠지만
다른 6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6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결국에는 중복이 한 세트 중복이 일어나는 한 가지 경우를 여기다 곱하기로 표현한 거야. 중복이 일어나는 한 케이스에서. 근데 이 케이스의 개수가 몇 개가? 6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6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6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2번은 빼셔야 돼. 2번을 빼면은 1번에서 2번을 빼면은 어떤 부분들이 싹 다 빠지느냐 하면 3개가 1, 2와 3, 4와 5, 6 자체가 여기에 그냥 대응된 게 그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빠지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도 넣어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다 제외된 거를 조금 넣어줘야 되는 얘기야. 자, 3번이야. 3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 2 자, 3번은 1, 2 3, 4 5, 6이 어디에 대응되는 상황이냐면 여기에 1, 4, 2, 5, 3, 6에 1, 4, 2, 5, 3, 6에 대응되는 가지수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대응되는 게 가지수가 몇 가지야? 3팩토리아죠. 오케이, 3팩토리아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 나눠서 해줬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된다. 2번부터 21년도 문제는 좀 힘들었었거든요. 12번 문제부터 조금 힘들었었고 13번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1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2번, 13번, 14번 문제가 전부 다 난이도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류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얘는 좀 특이한 상황이야. 얘는 좀 특이한 상황이고 이게 어느 문제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어떤 문제집에 5의 배수로 되어 있던 걸 좀 고쳐놓은 거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21년 대륜입니다. 대륜 21년이야. 13번입니다. 자, 대륜 21년 13번이 되는 거고, 자, x 빼기 c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전체의 제곱이 13이야. 자, 무리함수가 있어요. 얘랑 무리함수가 있는데 y는 루트 ax 플러스 b가 있을 거고 더하기 c가 있고 그 다음 더하기 2가 있을 텐데 얘랑의 무리함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두 점을 A, B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뭐의 좌표가 나왔느냐면 B의 좌표가 4,5로 나왔어요. 그리고 A, B의 길이가 A에서부터 B의 길이 자체가 얼마가 됐대? 루트 26이 되고 단서가 정말 많이 붙어 있어. A가 음수고요. 그 다음에 B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C가 양수다라는 건데 자 살펴봅시다.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자체가 교점이 되는 거고 얘가 교점이니까 4,3을 어디다가 여기도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4,3을 먼저 대입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4,3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4,3이요. 4,5를 대입합시다. 자, 4,5를 대입하면 관계식이 일단은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 빼기 c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거는 4가 되고 이게 얼마? 13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4 빼기 c의 전체의 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c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케이? 자, c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선택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C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프 개형을 보고 속아낼 수가 있어야 돼. 속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이 정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봅시다. 잘 보세요, 이제. 이게 C가 얼마가 될 수 있느냐면 C가 1이 될 수도 있고 C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어. 대단하긴 대단하다. 마이너스 7. 아, 플러스 7. 오케이? 됐어? 플러스 7. 이만큼 살아남았다. 꽤나 많이 살아남았네. 이만큼. 오전 8시에 나 몇 명 올지 한 3명 정도 기대했다. 한 3명 정도 오면 그래. 마지막으로 추석 27일이잖아. 맞지? 추석 전날까지 꽉 하면은 그 정도 하는 수업이 50 며칠 정도 남아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가지고 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7이 탁 안 돼요. 7이 탁 안 되는 이유를 잠깐 살펴봅시다. 자, 뭘 좀 보셔야 되느냐 하면 어차피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점과 방향이야.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형이야. 그래프에 있어서 개형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래야지만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원이 어떻게 있는 상황이냐면 봅시다. 원이 하필이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원부터 한번 살펴볼게. 원의 중심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C,3이 되는 거야. C,3이야. 자, 만약에 C가 7이었다라고 칩시다. C가 7이었다라고 친다면 우측에 일단은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 반지름이 루트 3이란 말이지. 근데 봐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C가 7이잖아요. C가 7이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그래프 개형은 시작점 자체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서 뒤에가 C 플러스 2가 되는데 7에다가 2를 더한 9로 시작하는 거니까 저 위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미안, 이거 더듬이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네. 더듬이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않죠. 더듬이가 어떻게 가는 거야? 더듬이가 왼쪽 위로 갑니다.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느냐? 얘가 어디로? 여기 빵 붙어요. 교점 생길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교점이 생길 수가 없다. 이거는 교점이 생기는 개형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교점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자, 그 다음에 보는 거야. C가 얼마가 되려고? 그렇지. 답은 C가 1이 되는 경우에서 생기겠죠. C가 1이 되는 경우에서 답이 생기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 근데 C가 1이 되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계산식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진 않아요. 자, C가 1이고 정리 한번 해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대략적인 그래프 상황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C 값 자체가 1이에요. 얘가 1이라서 자,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러면 1,3이 됩니다. 이쪽 부분이 1,3이 되고 보자고. 이제 어디에서 교점이 생기는데 4,5에서 교점이 생긴다. 4,5에서 교점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한 이 정도쯤 가겠지. 4,5가 여기쯤 있어요. 여기가 B가 되거든. 가보자고. 대륜고 문제는 약간 그래프 문제들이 진짜 잘 못 그리면 그냥 산으로 가. 자, 여기서 이렇게 뭐가 있느냐면 시작점 자체가 여기 있는데 얘가 시작점이 y=, 얼마 위에 있느냐면 y= 3 위에 있어요. 3 위에 있으면서 교점이 이런 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프 자체가 한 요 정도쯤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 A라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뭐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이만큼 거리가 얼마가 되더라? AB의 거리가 루트 26이다. 오케이? AB의 거리가 루트 26. 저것도 좀 짜증나는 조건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점을 그냥 잡고 연립하기에도 조금 사이즈가 좀 크니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결국에는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내가 그렸을 때에 교점이 하나 발생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하나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교점이 하나 발생하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교점 두 개가 발생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점 두 개가 발생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뭐랑 여기 있는 이 A를 좌표만 구해지면 A의 좌표만 구해지면은 B의 좌표도 아직 여기에다가 대입을 안 했고 A의 좌표도 여기에 아직도 대입을 안 했으니까 관계식이 여기서 관계식 하나 여기서 관계식 하나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데 문제는 관건은 뭐다? A의 좌표를 찾아내는 거잖아. 저것만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A의 좌표를 구해서 이제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큰 틀은 이렇게 됩니다. Y는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3에다가 뭐를 대입하시면 되느냐 하면 A와 B를 대입하시면 답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관건은 뭐다? A 값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위에서 저 A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셔야 돼. 여기서는 원위에 있는 점들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원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A, B가 중심이고 B가 중심이면서 A를 지나는. 그러니까 B를 중심으로면서 A를 지나는 원이야. 원하니까 또 거부감이 들지. 어쩔 수 없어요. 원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원은.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26이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x 빼기 4의 전체 제곱. 한 개도 모르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 아는 내용이야. 원의 중심도 알 수 있는 정보, 반지름의 길이도 루트 26이니까 그냥 26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누구랑? 저기 있는 저 녀석과 연립해버리는 거예요. 이 수식을 식끼리 어떻게 해줄 거냐면 뺄 거예요. 왜 뺐다? 빼면 뭐가 나오는데? 교선이 등장해요. 빼면 교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교선이 이렇게 등장할 거거든. 교선 자체가 이렇게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선과 누구를 연립한다? 이 얘네들이랑 연립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가봅시다. 상수항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정리를 조금 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해야 됩니다.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8x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8x고 여기 마이너스 2x 나오니까 그걸 빼주면 마이너스 6x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10x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10y 나오겠네. 마이너스 6y 나오겠네. 두 개 빼주시면 마이너스 4y가 나옵니다. 자, 위쪽에 얼마가 되느냐면 16 나오고 25 나오고 이쪽 부분에서 1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빼게 돼버리면 얼마 나오냐? 31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31이 될 수밖에 없고 이쪽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13이 나오면서 넘겨주면 얼마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18이 나오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된다? 9가 나오겠네. 자,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y라는 녀석이 뭐가 된다? 9 빼기 3x를 누구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를 어디다가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자, 첫 번째 x-1의 어디? 제곱이 되는 거고 얘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뭐 저쪽에 갈 필요가 없네. 3을 빼주는 거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2분의 3 빼주면 6이 빠질 거고 위에 분자에 6이 빠질 거니까 3-3의 x야. 됐어. 왜 됐어? 맞지?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여기에 해당하는 x-1이 제곱이 여기로 등장을 해요. 맞죠? 그래서 예쁘게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13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4분의 9에다가 x-1의 전체의 제곱이고 얘랑 얘랑 더해버릴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더해지면 자 4분의 9인데 4분의 4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3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x-1의 전체의 제곱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x-1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x가 3이 되거나 x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데 x값 자체가 3은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여기 있는 부분이야. 왼쪽으로 밀려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1 나오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겠네.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넘겨주면 10이고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요게 되겠네. 이거를 대입하시면 답이 등장합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꽤나 쉽지 않은 문제고 출처를 알 수가 없어.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뭐 어느 문제집에서 뺏겼던가 아니면 경찰대 문제던가 사관학교 문제던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쉽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넘어갑시다. 올해도 6월달에 사관학교 애들 쳤잖아. 그럼 오늘 그 사관학교 문제도 나오거든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 있고 괜찮은 문제들을 문제집에서는 이제 워낙 교육 과정이 바뀐 지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집이 전부 다 올드하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경찰대, 사관학교, 뭐 그다음 평가원 문제집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자, 가봅시다. 이제 14번입니다. 1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얘가 좀 재밌는 문제인 게 보통 기말고사가 10월 11월 달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14번 문제가 언제 나온 거냐면 21년도 3월 달에 고2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그해 당해년도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당해년도 3월 달에 나왔어요. 3월 달에 고2 문제로 나왔으니까 3월 달에 고2 문제로 얘랑 조금 바뀌어서 나중에 그 찾아보시면 될 거라고. 21년 3월 달에 찾아보면 그냥 그대로 다 똑같아. 뭐만 바뀌었느냐면 싹 다 똑같고 가족 것만 살짝 바뀌어 있어. 싹 다 똑같고 가족 것만 살짝 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당해년도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웃긴 게 14번 문제 21번 문제였거든. 3월달에 21번. 그러니까 3월 킬러 문제를 그냥 내놓은 거예요. 자, 가봅시다. 뭐 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얘는 얼마든지 다른 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좀 살펴봅시다. 11, 12, 13, 14, 15, 16이고요. 11, 12, 13, 14, 15, 16이고요. 밑에 뭐가 있느냐? 23, 24, 25. 23, 24, 25가 됩니다. 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서 10개의 의자 중에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는다. 자, 뭐라고요? A와 B 포함이야. A, B 포함을 하는 상황인데 자, 이거 5명이야. 서로 다른 5명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데 첫 번째 가는 B는 2열에 앉고 가에 보시면 B는 2열이야. B는 2열에 앉는다는 얘기야. B는 2열, 1열, 2열이겠죠. 여기가 1열이에요. 이쪽 부분이 2열이야. 1열, 2열에 같이 앉는 거고. 자, 나다 조건은 결국이잖아. 좌우로도 이웃하면 안 되고 앞뒤로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7. 네? 17. 어디? 1열 끝에. 1년 끝에 17도 있어? 어? 땡큐. 17도 있겠네. 잘했죠? 이렇게 같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는 단순히 뭐가 있느냐면 이제 앞뒤랑 뭐가 좌우에서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B는 뭐 저렇게 돼 있고 한 개 더 있네. B의 좌석 번호가 A의 좌석 번호보다 크다. 자, B의 좌석이 A의 좌석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 거 알겠죠? 근데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자, 큰 틀은 그렇게 변함이 없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의고사 문제랑 좀 제법 다르거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일단 보자고. B가 있을 텐데 효과적으로 조금 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 B가 24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얘부터 먼저 보는 거야. 얘가 훨씬 더 케이스가 확 줄어들단 말이야. 24로 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11 있고 12 있고 13 있고 14 있고 15 있고 16 있고 17 있는데 자, 밑에 23, 24, 25가 딱 있는데 24로 딱 바뀌잖아. 24에 B가 딱 앉잖아요. 그러면 23이랑 25의 자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4의 자리로 날아가면서 뭐가 확정이 되느냐면 나머지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확정이 돼버려요. 자리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 네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 끝이야. 4팩이야. 첫 번째 케이스가 24로 잡았을 때 그냥 얘 같은 경우에 4팩토리얼이 된다는 얘기가 여기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얘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B가 얼마가 될 수 있느냐면 23이 될 수 있어. B가 23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11 있고 12 있고 13 있고 14 있고 15 있고 16 있고 17 있고 그 다음에 23, 24, 25거든요. 23 있고 24 있고 25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 23에 들어갔어요. 23에 들어가면 여기에 얘에서는 5다요. 맞죠? 얘에서는 못 오고 얘에서도 5다요. 알았니?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 23에 가잖아. 그러면 23에 갔었을 때 자동으로 몇 가지가 그냥 세팅이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자, 여기에다가 3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죠. 4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4명을 여기 첫 번째 1열에다가 다 배치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절대 그게 안 되죠. 아무리 자기가 잘 띄운다는데 그게 불가능해. 그러면 25가 반드시 사용된다는 얘기고 25가 사용된다는 얘기는 15가 안 나온다 이 얘기랑 동일하겠지. 그 다음 또 보세요. 이런 배치, 자리 배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 이런 일이 발생을 해. 14번이 무조건 자리로 채택이 돼야 돼. 왜? 그래야지만 여기에 3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쪽에 3명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자리 배치의 경우의 수가 토탈 4개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리 배치의 경우가 왜 토탈 4개야? 여기 둘 중에 하나, 여기 둘 중에 하나. 고배 배치, 고배 뭐야 이거? 고배 정리 아닌데? 와, 씨, 말이 안 나와. 곱셈 법칙 맞나? 아 진짜 2 곱하기 2야. 자, 얘 자리야. 자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고 이제부터는 뭐다? 배열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배열을 하는데 자리 선택을 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야 돼.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배열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A가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잖아. 여기 못 가잖아. 그래서 3 곱하기 4팩이야. 3 곱하기 3팩이야. 끝이야. 3 곱하기 3팩이야. 가볍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이해되시죠? A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이거나 여기이거나 여기 세 가지. 나머지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B가 23, 24, 그 다음에
25가 됩니다. B가 25가 됩니다. 자, B가 25가 되는 상황이고 25가 되면 11, 12, 13, 14, 15, 16, 17이고 그 다음에 23, 24, 25가 되는 상황에서 가보자고. 25에 누가 앉았다? B가 앉았어요. B가 앉았으면 얘 못 오고 얘 못 오는 건 당연하고, 자 아까 전처럼 23이 들어와야 되니까 13 못 오고 14 이게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여기 또 똑같겠네. 다른 점은 단 한 가지지. 2 곱하기 2인데 여기가 4팩이 된다. 이거 이유가 될 거라고 봐. 오케이? 됐어요? 이유가 될 거라고 봐.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되겠고 자리 배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야. 0에서부터 x가 5까지 여기 들어가는 걸 보셔야 돼요. 양 끝단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fx가 두 가지로 나와 있네. fx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x 플러스 2분의 3x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m 더하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f의 x 빼기 m이 되다. x가 m 이상이고 m 플러스 1 미만이다. x가 m 이상이고 m 플러스 1 미만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 x가 0 이상, 여기가 1 미만, 이렇게. 그랬어? 되겠네. 자, 이제 가봅시다. 얘 그리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좀 적어봅시다.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여기 1부터 집어넣으면 되겠죠. 2f의 x 마이너스 x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2까지 갈 때. 그냥 적을게. 그러면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5까지니까 2가 될 때, 3이 될 때, 4가 될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끝에 여기 있는 거는 5래 3이 되고 이쪽이 4가 되고요. 이쪽이 5가 되겠네. 앞에 있는 거는 3, 4, 5가 되고 f의 x 빼기 2, f의 x 빼기 3, 그 다음 f의 x 빼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5일 때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x가 5일 때까지 가면 여기 앞에 얼마가 되느냐 6의 f의 x 빼기 5까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참고해볼게. 첫 번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0에서부터 1까지야. 0에서부터 1까지인데 얘 그래프를 살짝 보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자 마이너스 2와 3에서 이쪽에서 그려지는데 0,0을 지나면서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 끝에 이쪽에 빵꾸가 뚫리면서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오케이? 자 2일 때 3일 때 잘리겠네. 4일 때 어차피 좀 잘렸으니까 가본 대로 갑시다. 5일 때까지 갑시다. 자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고 2를 집어넣게 돼버리면 F1,
F1이 2배가 되는 거니까 F1, F1이 여기 함수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행 이동이 여기 있는 걸 평행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켜주는 대신에 함수값들이 2배, 3배, 4배, 5배, 6배까지 간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크게 여기에서 조금 더 크게 여기에서 조금 더 크게 제일 끝에 여기에서 조금 더 크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인데 제일 끝에 5일 때는 0이 되겠죠. 이렇게 간다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n인 반지름이 n이니까 자 반지름이 n인 1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반지름이 n인 1이 있을 테니까 교점부터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교점이 하나 있겠네. n이 1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 있어요. 그 다음 n이 2가 되면 교점의 개수가 2개 있어요. 3일 때 교점의 개수가 3일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2개 있어요. 잠깐만. 1일 때 교점의 개수가 한 개 있는 게 아니네. 여기 있네. 한 개가 더 있네.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양상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양상이 달라지는가 잘 보세요. 4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4가 루트 16이고 얘는 3, 3이니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 루트 18이 되는 거야. 루트 18이니까 좀 더 여기서 몇 번 만나느냐? 3번 만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3번 만난다는 게 조금 특이한 지점이고 5일 때 봅시다. 5일 때 보게 되면 5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5일 때 여기가 루트 32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네.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 둘, 3개 만들어집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3개 만들어지는 거고 자 6일 때도 있겠죠. 6일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6일 때 그러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지. 얘가 4, 4니까 루트 16이고 이쪽 부분은 이게 5, 5니까 루트 50이 되는 상황이어서 루트 36이야. 루트 36이니까 얘는 벗어나면서 이쪽에서 만나겠네. 오케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한번 만나겠고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 7일 때 봅시다. 7일 때도 루트 49가 될 거니까 또 만나겠죠. 됐어? 이렇게 8일 때는 넘어갑니다. 오케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두 개가 더 포인트가 있어서 6일 때, 7일 때가 각각 몇 개 있느냐면 한 개 한 개씩 있어서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 더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좀 쉬었다 봅시다. 쉬었다가 이렇게